추웠다, 물 찬 것 같다, 소리가 난다. 나도 보는 사이에 연골을 많이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인공관절을 받지 않고 사느냐 그러면. 이 무릎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명의라고 알려진 바른세상병원 서동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서동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관절 건강을 얘기할 때 흔히 무릎을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우리 몸에는 관절이 참 많은데 특히 이 무릎 관절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데요. 움직임도 다양하게 많고요. 병이 많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그 무릎 질환하면 이제 무릎 관절염이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그 원장님 보니까 무릎 관절염의 핵심이 바로 이제 연골 손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상된 연골을 좀 재생시키면 무릎 관절염이 회복될 것 같은데 좀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정형외과에서의 가장 큰 이제 그 관심사고 앞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초자연골이라는 하얀 연골이 손상되면 저절로는 절대로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써서 닳아버린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은 저절로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들이 필요한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뭐 미세천공을 하면은 원래 연골은 아니지만 좀 약한 섬유 연골이 자라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탯줄에서 나온 그 줄기세포의 연골 분화 전 단계를 모아서 이식하거나 뭐 그런 수술적인 방법 외에는 초자연골로는 재생이 안 된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은 내 몸에 갖고 있는 그 하얀 초자연골이라는 영어로는 하이알린 카틀리지인데 그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처음 가지고 있는 연골. 태어날 때 가졌던 연골인데 그 연골을 어떻게 하면 100살, 120살까지 갖고 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연골을 아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무릎에 통증이 이렇게 있으면 언제 병원에 꼭 가봐야 되는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거든요. 대부분 통증은. 그래서 좀 쉬거나 얼음찜질하거나 또는 뭐 진통제 좀 드시거나 그러면서 가라앉으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게 지내면 되는데 정말로 간과하면 안 되는 거는 부었다. 부었다. 예. 그래서 느낌이 꼭 물 찬 것 같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는데 뭔가 좀 뻑뻑뻑하고 부어서 잘 구부리는 게 불편한 것 같다. 이럴 때는 그거는 심각한 원인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연골이 상했는지, 물렁뼈가 상했는지, 인대가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붓는다, 물이 차는 것 같다, 또 구부리는데 이렇게 뻑뻑뻑하니 좀 불편하다. 예. 이러면은 꼭 병원에 가보셔야 거기다 될 것 이제 같습니다. 소리가 난다든지. 소리가 난다. 우두둑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난다든지. 무릎에서 이러면은 우두둑 소리가 난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말로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요? 안 얼른 아프다. 가보셔야 되겠네요. 좀 쥐었더니 안 아파지더라 네. 하더라도 야금야금 나도 보는 사이에 연골을 많이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꼭 진료받고 큰 문제 아니면은 연골 윤활 주사라는 히알론산 주사라도 맞춰 주는 게 좋고 그 주사가 요즘은 또 건강보험이 돼서 히알루론산 주사. 예, 네, 그거를 큰 부담 없이 맞으실 수 있고 건강보험료 매달 내시는데 그거 챙겨서 맞으셔야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연골 더 손상되면 아까 재생도 안 되는데. 예. 무릎에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의사의 진찰을 받아서요. 의사가 손으로 만져봐서 물이 있다 없다, 소리가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 연골판이나 연골 손상이 심각하다 또는 인대가 굉장히 손상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의심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정밀 검사인 MRI 검사를 하게 되죠. 아, MRI. 먼저 엑스레이를 찍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더 의심이 되면 정밀 진단을 위해서 MRI를. 그러면은 MRI가 건강보험이 요즘 MRI도 많이 된다는데 무릎에는 어떨까? 네. 근데 무릎에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근데 있나요? 무릎에 이제 주사기로 무릎에 부은 돼서 뽑았더니 피가 철철 나온다.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혜택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연골판이 파열이 됐거나 네. 또는 인대가 파열됐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닳아서 퇴행성이 있는 경우는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건강보험이 안 돼서 이제 비급여라는 걸로 촬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의료기관마다 또 가격 차이가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어쨌든 MRI가 그래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렁뼈나 뭐 인대 같은 그런 연부 조직을 볼 때는 MRI가 필요하고 단순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지만 뭐 연골판이나 인대 파열이 있으면 MRI도 무릎 분야에서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치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무릎 질환에 뭐 수술적인 치료도 있을 수 있고 또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찰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MRI까지 찍을 필요가 없을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물론 이제 MRI 찍어서도 비수술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대표적인 비수술은 뭐 주사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건강보험에서 혜택도 되고 그 히알론산이라는 히알루론산. 예, 우리 활액관절, 우리 몸은 그 구부리 굽히는 모든 팔다리의 마디들은 다 활액관절인데 활액관절이라는 거는 그 활액이 들어있는 거고요. 네. 활액이 바로 이제 히알론산이라는 활액막에서 만드는 아, 이게 저희 천연 몸의 성분인가요? 히알루론산이? 똑같은 겁니다. 히알론산. 그거를 넣으면은 이제 기계적인 마찰도 줄여주니까 관절염을 좀 예방도 하고 당장 통증이 있던 것도 좀 매끈매끈해지니까 좀 덜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사가 바로 대표적인 보존적 치료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자세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 받으셔야 되고 또 컨설팅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뭐 인대가 끊어졌다. 근데 관절 속의 인대는 관절액의 영향으로 잘 안 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일시적으로는 이제 통증이 심해서 뭐 1, 2주 아플 수 있는데 부기도 가라앉고 통증이 없어지면 나은 걸로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인대가 무릎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계속 뭔가 삐거덕 하면서 다시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술이 제가 별로 심하지 않아도 수술을 받으시라는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뚜껑뼈하고 대퇴 여기 관절염이 있는 분들 중에 의외로 여기서 압력받고 어긋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밑에까지 관절염을 유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뚜껑뼈 어긋나는 사람은 요 연골 손상된 것도 치료하면서 이 어긋나지 않게끔 조금 정렬을 잡아주는 간단한 관절경 수술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슬개골이 어긋난다는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그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앞에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시큰거리고 소리가 중요하구나. 그런 분들은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 당장 문제 안 되더라고 나중에 인공관절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해지는 그렇죠. 진행 질환이니까 꼭 미리 초기에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절염의 그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인공관절을 받지 않고 사느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인공관절을 받지 않고 살아갈까를 위해서 그러면은 연골판이 찢어졌으면 꼬매고 또 뚜껑뼈 어긋나 있으면 그거를 맞추고 십자인대 끊어졌으면 붙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인공관절 받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요. 나이 들어서 인공관절을 받지 않고 내 무릎 가지고 평생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초기에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치료하고 잡아줘야 되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원장님 그 아까 이제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나 생활 습관을 강조하셨는데 조금 피해야 되는 자세, 좀 생활 속에서 좀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자세도 필요하지만 안 좋은 자세를 피하는 게 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안 좋은 자세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쪼그리고 앉는 거죠. 쪼그리고 앉는 거.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거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어릴 때부터 해보지도 않은 그런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더 안 좋은 거는 조기 축구. 그렇죠. 그다음에 축구하다가 부상이 네. 무릎 부상 당하시는 분들 뭐 많아요. 농구 그런 격렬한 스포츠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런 거를 즐기시려면 내 몸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근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일단 운동하기 전에 헬스클럽 가서 일단은 몸을 만드셔야죠. 근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없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서 내 몸의 유연성을 만들고 반드시 내 몸이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부족하면은 몸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진짜 실제로 자기 건강 챙기려다 정말 건강 잃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사례잖아요, 사실. 70대 인공관절 받을 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그래서 내 관절로 100세를 편안하게 잘 쓰시는 게 무릎 치료의 가장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원장님, 저희 그 헬스조선 질병백과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건강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세 학생입니다. 저는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혹시 무릎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그 관절은 아주 그냥 꽉 그 음압으로 이루어져서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게 그런 풀리면은 소리가 똑똑. 네. 네. 이렇게 소리가 날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뭐 큰 문제 안 되죠. 이렇게 손 하면은 이런 소리 나죠. 근데 계속 똑같은 소리가 똑같은 동작에서 난다. 그건 음압이 풀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연골 표면이 거칠어졌거나 이미 우툴두툴해 있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뚜껑뼈가 어긋나는 현상이 계속 있거나 이런 경우는 관절염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무조건 가거든요. 이분 꼭 가보셔야 그래서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이제 왜 나는지를 확인해보고 이제 그냥 단순 음압 풀리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다음에 20대라도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윤활 주사 맞으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좋아하거나 아예 운동 선수들은 뭐 10대 후반에도 연골 주사 맞으라고 합니다. 그 뚜껑뼈 밸런스를 근육이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육을 좀 키우는 거 그런 걸 컨설팅을 받으면 되죠. 네. 병원에서 어쨌든 운동 처방이든 아니면 주사 치료든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37세 주부인데요. 출산 후에 좀 비가 오거나 이렇게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합니다. 개선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거는 몸무게가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거고 그러다 가라앉았지만 또 육아로 인해서 뭐 10kg, 15kg 되는 애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니까 연골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연골판이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붓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무릎이 물이 안 찼으면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부었다. 그리고 부은 게 물이 찬 것 같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골판이든 연골이든 손상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육아 출산을 이제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이 만약에 무릎이 시큰거리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통증과 더불어서 물 찼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렇다고 느껴지면 이제 전문가의 진찰을 받으셔야죠. 단순히 시큰거리는 거 가지고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물이 찼는지 스트레칭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네, 그 60세 여성인데 무릎 관절염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건강기능식품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저는 된다 주의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일 쌀밥만 먹으면 연골세포가 필요한 거는 그 연골 성분인데 연골 성분이 몸 안에서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간에서 스스로 합성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연골 성분이 필요하면 연골 성분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고 우리 연골을 구성하는 게 뭐 콘드로이친, 글루코사민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공급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뭐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해서 뭐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골고루 그런 걸 섭취해야 우리 모든 세포들은 세포라는 거는 주 기능이 단백질 생성이에요. 세포의 미션은 단백질 생성인데 연골세포의 미션은 연골이라는 매트릭스, 기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미션을 줬는데 공급을 안 해주면 안 되겠죠. 네, 또 기본적인 건 지켜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100세라도 안 하고 120세. 지금 태어나시는 분들 또 지금 10대, 20대 이분들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120세 정도는 다 사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120세 사는데 내 무릎, 연골은 그때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되니까 건강 정보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절 건강의 중심, 무릎 관절을 지켜라 라는 주제로 정형외과이자 또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이 서동환 원장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는데요. 좀 무릎은 정말 아껴서 고이고이 아껴서 잘 써서 100세까지 유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렇게 아껴서 잘 쓰려면 이런 사소한 증상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꼭 제때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서동환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